혹시 요즘 정말 꽉 막혔다 이런 느낌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뭐 하는 일마다 잘 안 풀리고 어딘가에 딱 정체된 것 같은 그런 기분이요. 오늘은요, 아무리 내놔도 팔리지 않는 집이라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왜 그런 감정을 느끼는지, 그리고 그럴 때 우주가 우리한테 보내는 신호는 과연 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이야기는 아주 현실적인 질문 하나로 시작해요. 아니, 왜 우리 집은 안 팔리는 걸까요? 한 집에서 10년 넘게 살다가 이제 이사를 가려고 집을 내놨는데 이게 도무지 팔릴 기미가 안 보이는 거죠. 이게 그냥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여기서 원본 자료가 정말 놀랍고 어떻게 보면 좀 역설적인 진단을 내놓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안 팔리게끔 내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니, 팔려고 내놨는데 안 팔리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팔리지 않을 방식으로 집을 내놨다는 거죠. 이 말은요, 문제의 원인이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내부에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모든 걸 완전히 다른 시각에서 봐야 한다는 뜻이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핵심입니다. 팔리지 않는 집. 그건 바로 해결되지 않은 우리 삶을 비추는 거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문제가 사실은 우리 내부 상태를 보여주는 신호라는 개념이에요. 그럼 정체라는 게 뭘까요? 이 자료를 보면요. 정체는 실패의 신호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죠. 한 장소나 한 단계에서 우리가 해야 할 공부가 이제 끝났다는 내면에서 보내는 사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답답하고 숨이 턱턱 막히는 것 같은 좌절감이 드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있는 그곳이 당신에게 너무 작아졌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아니, 왜 우리는 정체되면 안 되는 걸까요? 그건 바로 이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성장 법칙하고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인간은 움직여야만 하는 존재라는 개념이죠. 이게 정말 흥미로운 관점인데 인간을 살아있는 에너지로 본다는 거예요. 우주의 모든 에너지가 끊임없이 흘러가듯이 우리라는 에너지 덩어리 역시 계속해서 움직여야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한 곳에 머무르는 건 자연의 법칙에 어긋난다는 뜻입니다. 이 개념을 좀 더 확실하게 이해하려면 과거랑 현재를 비교해보면 딱 좋아요. 예를 들어 조선시대에는 안정이 최고의 목표였어요. 가문을 보존하고 대를 잇는 게 가장 큰 의무였죠. 그래서 한 곳에 칠대가 모여 사는 것도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현대사회의 목표는 움직임이에요. 개인의 학습과 성장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우리는 조상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행동으로 유산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시대의 규칙이 완전히 바뀐 거죠. 자, 세 번째 파트입니다. 조상의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나의 시대를 사는 법을 알아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물려받는 유산이라는 개념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조상의 영광이라는 그 오래된 화폐는 이제 유효기간이 끝났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어떤 분이셨다 이런 얘기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당신의 가치는 오직 당신이 살아가는 동안 무엇을 하느냐, 바로 그걸로 결정됩니다. 이 새로운 유산의 개념은 현대적 3대 세트라는 말로 설명할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1대 창업주가 기초를 딱 세우고 2대가 그 위에서 더 발전시키면 3대가 그 유산을 완성시키는 거죠. 이 3대가 하나의 세트를 이루어서 현대적인 의미의 유산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점은 그 3대가 사회로부터 존경을 받을 때 그 영광이 2대와 1대에게까지 이어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연결고리는 딱 거기서 끝납니다. 4대, 5대, 그 이전 조상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죠. 유산의 개념이 훨씬 즉각적이고 지금 이 시대에 집중하게 된 거예요. 네 번째, 어쩌면 가장 중요한 질문일 수 있겠네요. 움직여야 해 라는 신호를 무시하고 계속 정체된 상태로 있으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원본 자료는 이 부분에서 아주 단호하게 경고를 합니다. 만약 당신이 한 장소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다면 사고가 일어난다고 말이죠. 이게 그냥 갑작스러운 불운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훨씬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사고의 진짜 의미는 바로 자연이 당신을 밖으로 쫓아내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당신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주가 등을 떠미는 아주 강력한 신호라는 해석이죠. 정말 인상적인 표현 아닌가요?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그렇다면 이 정체 상태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이동을 준비하려면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이제 그 해결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마음가짐은요, 바로 내면을 돌아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환경 탓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부족했구나 하고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과거의 경험을 배움의 기회로 삼는 겁니다. 앞으로는 더 성장해야겠다 다짐하면서 새로운 시작을 위한 겸손한 자세를 갖추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다시 맨 처음의 비유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핵심은요, 그 낡은 집을 팔려고 어떻게 포장할지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새로운 집으로 떠나기 위해 짐을 싸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는 거죠. 과거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태도,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메시지입니다. 결론은 정말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꽉 막혔다고 느낄 때 뭘 해야 하냐고요? 답은 딱 하나.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게 물리적인 이사일 수도 있고 직업을 바꾸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로운 걸 배우기 시작하는 걸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현재의 그 정체된 에너지를 움직이는 것. 바로 그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각해 볼 만한 점이 있어요. 저희가 참고한 원본 자료에는 특정 종교나 철학에 쓰는 단어들을 좀 빼달라는 메모가 있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정체와 움직임이라는 이 메시지가 어떤 특정 그룹만을 위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꽉 막혔다고 느끼는 우리 모두에게 닿기를 바랐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런 보편적인 지혜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